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일들을 미루지 말면 좋겠다. 우리나라 고급 맞춤복 오뚜꾸뚜루 패션계를 이끌어 오신 디자이너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결국 깨달음을 얻었던 거기 그래. 때문에 자, 여러분 오랜만에 따뜻한 에세이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아마도 사랑은 블랙이라는 책의 저자로서 이광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인사 좀 해주세요. 우리 NKTV 구독자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도 MKYO 학생이고요. 이번에 이렇게 책을 내게 됐는데 이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패션 디자이너 생활하신 지 엄청 오래되셨고 네. 또 희망고를 만드신 네, 분이시고 네. 또 이번에 너무 반가운 게 선생님이 저자가 돼서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야말로 저자가 됐을 사람인데 아이고. 왜 안 됐지? 왜냐면 그 나오는 말들이 너무너무 좋은 말들이 많아서 이걸 책으로 만들면 되게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선생님이 이 책을 쓰게 만든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옆에서 얼마나 책을 쓰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가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선생님 얘기를 하도 많이 NKTV건 내 책에서건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그 디자이너 이광희 선생님이 이분이셔 라고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제가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고요. 생전에 내 성품이 그래요. 언니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랑 이광희 선생님이랑은 딱 진짜 언니 딱 12년 차입니다. 시작! 용! 용용 그래서 저보다 딱 12살이 많으신데 한참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네. 내가 앞으로 12년 후가 되면 어떤 모습이 되지를 생각했을 때 네. 그게 이광희 선생님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항상 마음이 훈훈했어요. 가도 되겠다. 저기 괜찮네. 언니 보면서 저기 괜찮네를 느꼈으니까. 자, 어떠세요? 지금 이제 처음으로 책을 쓰신 거 맞죠? 지금. 네, 맞아요. 처음으로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은 왜 내가 책을 써야 되겠다. 아무리 제가 책을 꼭 내라고 했지만 어떤 내용으로 어떤 책을 써야 되겠다. 어떻게 시작됐어요? 이 책의 처음 시작이?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60일 때는 뭔가 패션 말고 새로운 그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걸로 희망의 망고나무가 시작됐었고요. 이제 70이면은 뭔가 또 한번 정리를 하면서 앞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했을 때 70년 세월이라는 거는 뭔가 인생에 대해서 그래도 말을 해도 그렇게 시비를 뭐 그래서 제가 살아온 그 과정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든지 네. 같은 이제 친구들 뭐 그렇게 나누고 싶은 얘기들도 있었고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광희 하면 너무 화려하고 뭐 없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저도 여기까지 오기에는 이런 어려운 과정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 뭔가 그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봤어요. 선생님 그렇잖아요. 정말 60 이전에도 이뤄놓은 게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지금 보면은 60 이전에는 정말 이광희 패션 디자이너 하면은 정말 우리나라 고급 맞춤복 오뚜꾸뚜루 패션계를 이끌어 오신 디자이너입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이렇게 하얏트 호텔로 올라가는 쯤에 옆에 보면은 막 드레스 완전 비싼 옷 쫙 있는 쇼윈도가 보일 텐데 거기에 보면 영어로 리광희 써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산업보상 대통령상도 수상하시고 정말 패션쇼란 패션쇼, 가장 앞서가는 패션쇼 다 호텔에서 어마어마하게 하셨고 문화적인 그런 예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콜라보레이션은 정말 안 해본 게 없이 다 했어요. 직접 패션 그 호텔 뒤에서 무대 뒤에서 진두지휘 하면서 하고 선생님의 20, 30대, 40대는 어땠어요?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20대는 아직 이제 일을 안 할 때니까 오히려 저는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없다, 뭐 어리다 이런 말들을 어른들이 하는데 그거 진짜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젊었을 때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이나 삶의 목표들을 제일 치열하게 생각할 때고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이렇게 좀 타협해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아, 원래 나이 들수록 생각이 없고 네. 젊을수록 생각이 있구나. 뭐 이야, 명언이다, 그래서 명언. 저는 젊은 20대 그때가 가장 치열하게 생각하는 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도 많이 했고 이제 30대 일하면서 40대는 실제 일하고 부딪히면서 정말 그 삶의 투쟁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저는 이 책을 저는 이렇게 젊은 30대 그런 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50대까지 30대, 40대, 50대 되게 치열하게 사업도 네. 하시고 하고 싶은 거 마음에 있는 모든 예술을 막 실현시켜보고 네. 이거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60에 딱 희망고를 해야겠다 생각을 왜 하신 거예요? 그 60 됐을 때 그게 모르겠어요. 어떤 삶의 전환점인지 아니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네.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이 몸 신체적으로 그렇고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았어요. 야, 이대로 가다가는 머리가 터져서 어떻게 되겠다. 그래서 뭔가 전환점도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김여자 선생님 따라서 도망치듯 아프리카를 가봤던 거죠. 아, 그때 김혜자 선생님은 자주 가셨고 네, 네. 선생님은 그럼요. 따라가신 거예요, 네, 네, 김혜자 처음. 선생님을?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희망의 망고나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나게 됐죠. 아, 그때 처음으로 보시게 되셨고. 네, 네. 그래서 여기다가 내 60대, 70대 어쨌든 남은 여생 한 번 시작하면 여생까지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이 희망고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아프리카 그 수단 가서 바로 결정하신 거예요? 바로 결정했다기보다는요. 이제 거기 현지에 갔을 때 엄마를 봤어요. 응? 그 현지에서 누구 엄마? 저희 엄마. 수덕 여사님? 네. 해남에서 이제 평생을 그렇게 그 어려운 사람들, 또 아이들하고 씨름하는 걸 봤는데, 와, 여긴 완전 어머님이 오셨으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어머님을 그 톤지에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희망의 망고나무 프로젝트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니었고, 네. 그래서 돌아와서 점점 그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 희망의 망고나무는 또 저희 어머님 마음도 있지만 현지에 있는 엄마들이 뭐 아프리카 엄마라고 다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그치, 상황에서 그 엄마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해주고 뭘 해주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희망의 망고나무는 컨셉이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엄마, 또 아프리카 엄마, 네, 그래서 일을 하게 됐죠. 선생님이 아마 평생 그 마음속으로는 엄마와 많은 대화를 하시고 네, 사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희망고를 생각하시게 된 것도 그리고 정말 아프리카에 가서 엄마를 보셨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라면 여기 와서 뭘 하셨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해서 또 이제 희망고를 네. 시작하시게 되셨다면 그래서 이 책도 보면 왜 그렇게 어머니라고 하셨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여기 보면은 항상 책의 이 에세이의 모든 첫머리에는 아마 여러분들 지금 30, 40대, 50대 모든 여성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어머니를 부르고 시작해요. 어머니, 오랜만에 큰아들과 둘이서만 저녁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큰아들과 둘이서만 저녁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큰아들에게 해준 이야기, 후회, 또 무슨 행복, 느낄 의미 이런 것들을 쓰셨거든요. 또 어머니, 산티아고의 끝없는 흙길에서 바람을 만났습니다. 산티아고에 갔다 온 이야기를 또 어머니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를 처음에 늘 불렀던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하고 떨어져서 일찍이 그래서 어머님하고 대화도 많이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살 때 사실 부모님하고 대화라는 걸 별로 못하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또 다른 이유로 못하고 그런데 저는 어머님의 삶이
너무 특별하게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가 가고 있는 그런 삶의 길하고 어머님이 평생 가셨던 길하고 너무 틀렸어요. 제가 가고 있었던 길이 어머님 보기에 어땠을까? 네. 그래서 늦게나마 제 생각을 어머님한테 얘기하고 싶었고, 이제 책에서도 보지만 철들어서 어머님한테 얘기하고 싶을 때 보니까 귀가 청력을 잃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할 길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제 아픈 경험을 가지고 책을 읽는 분들한테 어머님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대화도 하고 그런 일들을 미루지 말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도 제가 좀 용기를 낸 거예요. 네, 그래서 책이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되게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이유는 다른 누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잖아요. 네. 엄마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네. 여기 정말 글 하나를 좀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이 있습니다. 자, 원래는 선생님이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선생님들이 읽다가 울 것 같으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책이 146페이지인데요. 해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머니, 젊은 시절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모든 걸 때려치우고 싶다고 하소연하니 잠자코 듣던 어머니가 그러셨죠. 옛날 옛적 어떤 사람이 세상 살기가 너무 성가시고 힘들어서 더는 못 참겠다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단다. 그런데 그 산골짜기에 이르고 보니 더 크고 성가신 게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란다. 그도 그럴 것이 산에 적응하고 살아가려면 또 얼마나 성가시고 힘든 일이 많을까요? 지금도 어머니가 해주신 그 옛날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빙긋이 웃습니다. 얼마 전 막내 선기가 식은땀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무래도 안 되겠어. 너무 힘들어. 나 그만둘까 봐. 그날따라 축 처진 어깨 넓은 등짝이 더 짠해 보여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그랬지요. 젊은 시절 뒤돌아보니 저에게도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마다 지레 두려워서 아직은 견딜만 한데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밤입니다. 아들아, 산다는 게 곧 일하는 건데 구비구비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니? 힘들고 지치는 게 당연해. 그런데 마음이 힘들 때 뭔가를 결정하면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단다. 부정적인 감정이 앞서기 때문이야. 모든 상황이나 고통스러운 마음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결정하렴. 쑥스러운 얘기지만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성공했냐고, 성공 비결이 뭐냐고 묻는단다. 그 물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결국은 이거였어. 오늘 하루만 더 참아보자며 견뎌낸 것. 오늘 하루가 쌓여 지금이 됐구나. 엄마에겐 이른 새벽 해가 뜨는 걸 보기 위해 물구름이 하늘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단다. 그런데 먹구름이 잔뜩 낀 날에 해를 보기 어렵다는 생각에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버릴 때가 있지. 태양이 구름 뒤에 숨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이야. 그 구름만 거두면 이내 밝은 햇빛을 볼 수 있는데도 그 순간을 참지 못했지. 그래도 이젠 나이가 들어 삶의 연륜이 쌓이니 마음의 여유도 함께 자라는 것 같다. 하늘의 구름이 각양각색이듯 우리가 마주치고서 겪는 삶의 고비는 다양한 모습이지만 구름은 언젠가는 꼭 거친다는 믿음을 갖게 됐단다. 아들아, 구름 뒤에 가려진 찬란한 태양을 잊지 말고 오늘을 견디며 내일을 기다려보면 어떻겠니? 그러네요, 선생님. 이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 되게 재밌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톱의 자리에 이르러지냐고 어쩜 그렇게 성공했냐고 물어봤을 때 엄청난 비결을 사람들이 기다렸을 텐데 그 비결은 하루만 더 참자 이런 네.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하루만 더 참아보자. 그럼요.
더군다나 이제 처음 시작해서 한 10년은 네.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이렇게 힘든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의미도 잘 모르고, 그럴 때 저를 지탱해 줬던 거는, 그래, 나 내일 그만둘 수 있으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버텼고요. 그 오늘이 계속 쌓였군요. 그러다가 지금 몇십 년 하신 거예요? 패션은 얼마나 되신 거죠? 만 40년, 네, 지금 안식년까지 합하면 42년. 와. 네. 계속 참자. 그래도 막 때려치고 싶을 때 없었어요, 선생님? 있죠.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있을 때니까 이제 제가 남들이 말하는 성공을 꽤 일찍 한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대 후반, 35, 뭐 그때. 되게 일찍 네. 엄청난 네, 위치까지 그래서 갔어요. 기자님들이 많이 물었어요. 성공의 비결이 뭐냐, 성공의 비결이 뭐냐 그랬을 때 네. 그때 이랬어. 지금 성공이 뭔 줄 모르니까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니고 제가 60 넘어서 얘기할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답을 안 했는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오늘 이런 답이 있었고 결국 제일 핵심은 인내라고 그랬어요. 있네. 네. 어쩔 수 없이 인내. 자, 여기 보면은 26페이지에는 여러분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책은 어머니라고 어머니를 부르면서 그죠? 그날 내가 깨달은 것들, 삶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고 그걸 또 혹은 우리에게 전해주건 아들에게 전해주건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톤으로 또 한 번 생각하고 바꾸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행복에 대해서도 어머니에게 말을 건 게 있어요. 행복이 그냥 오나요? 라는 코너에 보면 어머니 철학자 상담가 종교인 등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글과 강의를 통해 행복을 설파합니다. 행복은 선택이지 조건이 아니다. 뭘 하든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그분들이 주장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왜일까요? 가끔은 행복하지 않아서 야단 맞는 기분도 든답니다. 이 이야기는 왜 하셨어요? 아니 저는 그 참 얘기하고 싶었던 게 네. 우리 삶이 결국은 생로병사여서 어떻게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본질인데 요즘엔 너무 행복을 강요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냥 잘못된 것처럼. 그래서 저는 행복이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야. 결국 고통을 지나야, 힘듦이 지나야 행복이 오는 거지. 그 앞 단계를 너무나 넘어가고 많은 리더들이 얘기하는 게 제 불만이었거든요. 선생님 누가 여기 지금 행복은 선택이지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계속 내가 선택만 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견뎌야 지불하고 돼. 견뎌야 되고 저는 맞아요. 절대 비관주의자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로병사에서 본질은 힘듦이고 고통이고 네. 세계를 다 리드하는 모든 성인들도 그 고통 속에서 결국 깨달음을 얻었던 거기 그래. 때문에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네. 행복한 걸 찾아야 되지. 그거 없이 행복을 찾는다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그분들 얘기하는 거 속지 마. 아니 근데 그분들도 엄청 불행할 수 이게 있어. 정말 나이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사람한테 들은 컨텐츠가 속이 시원한 이유가 네. 우리가 많은 것에 속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많이 본 사람들이 야, 그거 뭐 세상에 행복하면 모든 게 다 풀리고 속지 마. 인생 원래 행복한 걸로 돼 있는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네, 그럼 그러니까- 선생님 속 시원한 얘기 또 하나요. 네. 소확행 있잖아. 소확행.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을 쓰면서 되게 겁냈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좀 역행하는 꼭지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니 괜찮아 선생님. 그 어떡하나? 선생님 나이는 소신이 있어도 돼. 욕 얻어 먹어도 표시도 안 나. 제가 나이 괜찮아요. 핑계 삼아서 좋아. 그래서 선생님 좋아요. 소확행이라는 것도 정말 이건 저희 아들한테 한 얘기였어요. 예. 그건 정말 아니다. 그 작은 행복이라는 것도 결국 지나온 많은 것들을 겪어서 다 이뤘을 때 그래도 작은 데서도 행복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소확행이지 해보지도 않고 이해가 안 돼. 해보지도 않고 작게 노는 게 소확행처럼 그러잖아요. 그러면
작게 놀게 해주려고 많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엄청 바빠요. 소확행으로 돈 많이 벌었어 사람들. 네,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러니까 마케팅에 놀아놨네 소확행. 그래서 제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맞대요. 그래 선생님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한 30년 살아오고 나서 아 내가 그때 어디 갔었던 거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거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 작고 소소한 행복이었어라고 지나가서 해야지 소확행을 쇼핑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 네. 그건 겉모습의 행복이고 그 아닌 거죠. 현혹됐네. 역시 배울 게 있네요. 자, 그럼 선생님 이 얘기도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상대적인 불만으로 사기를 괴롭히지 마라 그러셨어요. 네. 정말 아프리카에서 더위라는 거는 45도가 낮은 거고 막 50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 건기 때 더울 때는 네. 차 위에다 달걀을 후라이 할 수 있다 할 정도인데 거기서 일을 해도 너무 재밌고 신나가지고 땀을 그냥 줄줄 흐르면 흐르나 보다 하고 그냥 일을 해요. 네. 근데 그해 여름에 이제 서울에 와서 회사에 에어컨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깐을 못 참아서 짜증을 내고 왜 이렇게 덥냐, 왜 빨리 이렇게 안 고치냐 이거를 보면서 아 내가 그 어려웠을 때 선택이 결국 사람을 괴롭히는구나. 아하. 네, 그래서 오히려 아프리카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받아들였는데. 네. 그리고 여기서는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더위도 피할 수 있고 뭔가 여러 가지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거를 상대적인 비교를 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거에서 만족을 찾는 게 뭐 계속 행복을 추구한다면 거기서 작은 행복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네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우리는 불만이 더 생기고 더 불행하다고 느끼고 하는 생각 지점들이 거기서 발생이 될 수 있겠군요. 비교하고 선택하고 그러면서. 아 맞아요. 선생님은 사람 많이 아시죠? 사람 많이 하냐고요? 친한 사람 많아요. 별로 없어요. 이게 아이러니. 이게 이강희의 아이러니라는 거 아니야. 세상에 그렇게 오랫동안 막 그냥 생각해봐요, 여러분. 안 친하면 옷을 무슨 수로 팔았겠어? 근데 막 다 친하고 막 저녁도 많이 먹고 뭐 회식도 많이 하고 인간관계 네트워크 대단할 것 같은데 막상 별로 없죠. 네. 그거 왜 그래요? 아니 그게 이제 성격적인 것도 있고요. 또 일을 제가 한 분량을 보면은 그만큼 일에 대한 몰입을 했기 때문에 뭐 쓸데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논다든지 많은 뭐 사교를 한다든지 그런 시간은 제가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려고 그래요. 이제부터. 네. 선생님은 왜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별로 영업 같은 것도 안 하시죠. 네. 오문호 못하는 거죠. 못해 성품 오문오고 많으면 하나 보다. 근데 영업도 안 했는데 어쩜 그렇게 평생 사업이 잘 됐어요.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 그게 뭐 사업이 잘 됐다는 것보다도 네네. 이제 한결같이 오래 한 거가 결국 제가 일하는 자세에서 그 기본 원칙 이런 걸 확실하게 정해서 네. 끝까지 안 흔들리고 지켜왔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일하는 원칙은 뭐였어요? 원칙도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받은 건데 제가 무슨 경영학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서 정말 그렇게 목사 사모로 어렵게 주변 어려운 사람들만 돕고 사는데 저한테 하는 말씀이 일을 하려면 혼을 박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혼을 박아서 해라. 박아서 해라. 네. 혼을 박아서 해라. 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혼을 박아서 한다는 얘기가 다시 말하면 정성을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옷을 만들 때 혼을 박아서 해라 하니까 옷을 잘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셔서 네. 도무지 뭐 경영 뭐 사업 이런 거 모르시는데 제가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은 정도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크게 보면 어떻게 그 일하는 원칙에서 혼을 네. 박아서 하고 정도를 가라. 어떤 요즘에 말하는 마케팅이 됐건 경영 이론으로 봐도 확실한 컨셉 같았어요. 돌이켜 보니까.
선생님은 그러면은 일하는 내내 혼을 박아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시고 그게 메인이 되니까 나머지들이 메인이 되실 수가 없었던 그러니까, 거죠. 예, 그만큼 제가 여력이 없는 거죠. 뭐. 아니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에 이렇게 몰입하면 나머지들이 저절로 자석에 힘이 강하면 옆에 자기장처럼 형성되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님을 좋아하고 많이 모이고 뭐 일을 통해서만 그러고요. 나머지는 잘 나머지 막 이렇게 사교적이라서 뭐 막 이렇게 모르- 어디 뭐 밥 빵점이에요. 먹으러 막 쫓아다니고 이런 건 못하죠? 네. 근데 그거는 엄청 잘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반성하고 있어요. 아니야. 근데 또 못하는 것 같지만 선생님의 그 사교력은 정말 아프리카의 사교력은 네. 장난 아니잖아요. 네, 네. 얼마나 거기 있는 그 톤즈 사람들과 친하게 네. 지내고 학교 만들고 춤추고 뭐 노래하고. 그러니까 한 번 가시면 얼마나 있다 오세요? 뭐 가서 오래 있는 게 문제가 한 달 정도인데요. 한 달 오래 계시는 거지. 거기 이제 가서는 제일 쉬운 거고요. 저는 일하는 게 오히려 이제 여기 서울에 있으면서 그야말로 원격으로 일을 매일 하루에 절반 정도는 그 희망고 일을 하거든요. 그 희망고 요새 하는 일은 뭐예요? 제일 큰 거? 요즘에는 오히려 만날 수도 없고 이제 못 간 지가 2년이니까 제가 13년째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육 사업, 망고나무 심어주는 일 그렇게 하고 보니까 결국에는 농사 지어서 자립하는 게 제일 큰일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 농사라면은 어떤 농사 지어요? 거기는? 온갖 채소, 뭐 과일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한국 씨앗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오, 물은 어떻게 해요? 물은 충분해요? 거기? 물은 충분한 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자연의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100개 뿌려서 하나 나와도 다행이다. 뭐 그러면은 지금 희망고 사업도 한 10년 넘으셨는데 거기 있는 사업비는 다 뭐 어떻게 마련해요? 그거는 정말 많은 우리 후원자들이 도와주시고 또 저도 같이 무슨 큰 프로젝트를 하면 제가 패션을 한 게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희망고 관련한 소품도 제작하고 옷도 제작하고 그래서 이제 행사도 하고 그러면서 자금은 문제 없죠. 결국 선생님이 다 마련하는 거네 그래도. 어차피 뭐 그치만 같이 후원금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같이 다 하는 거죠. 전 실무자. 실무자. 그러면 그 저기 희망고 이번에 또 그 프로젝트 옷 자선 바자회 이거는 언제 매년 5월 달쯤 하지 않으셨어요? 네, 맨날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또 뭐 두세 번도 하고 그랬는데 네네네. 지금은 뭐 코로나로 어떻게 모여서 그런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선생님 왜 그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면은 네. 사람 만나서 상처받는 일도 많고 요즘에 제일 많은 병이 우울증이랑 공황장애라는 거 아세요? 네. 요새 말은 하지 않아도 사람들 이 불안증, 우울증 진짜 맞아요. 많대요. 네. 그게 이제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주로 다 직장 생활하고 사람 만나면서 많이 네. 온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마음은 어떠셨어요? 사는 동안? 선생님이 뭐, 책에 보니까 마음에 맷집이 많이 생겼다 뭐 하셨는데 상처투성이죠. 근데 결국 그 상처나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이제 말씀 중에서 주신 대로 받아라.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그거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너한테 부딪히는 거는 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니까 그런 말씀이 이제 많이 힘이 됐고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결국 상처도 아물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아물게 될 때까지 저는 그래서 막 힘들 때 뭐 지나가니까 뭐는 지나가리라 그러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거? 아니 그래서 이 또한 저는 지나가리라 네, 나 그거 쫓아 찾아봐 누가 얘기한 거야? 그 말을 저는 너무 난 너무 그 얘기 보다도 무책임하다고 그래서 생각해. 안 지나갈 것 같은데 왜 자꾸 지나간다 아니, 그러는 거야?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까지는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맞아. 그 과정을 같이 이렇게 그 공감도 해주고
그게 필요한 거지. 야, 다 지나가. 그까짓 거 별거 아니야. 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거죠. 이걸 그냥 그렇게 요즘 찾았어요. 뭐라고 어머. 나오냐면 이게 이스라엘 구약시대 종교지도자들이 유대 랍비들이 쓴 미드라시라는 책에 나온대요. 이게 어쨌든 뭐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 뭐 세상 다 지나가. 뭐 지나가는데 30년 걸리면 어쩔 거야? 어? 그럼 그게 지나간 거냐 먹은 거지? 30년 걸렸으면? 그래서 다 지나가는 건 알지만 예.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힘들어요. 맞아요. 그거를 잘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필요하더라. 이제 그걸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였고요. 근데 이제 저는 막 상처 막 이런 말을 굉장히 좀 싫어했어요. 왜? 선생님 상처 안 상처받- 받아요? 그러니까 상처라기보다도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이제 닥친 거를 그냥 저한테 아 이런 일도 닥쳤구나 저런 일도 닥쳤구나 그러지. 나한테 온 시련? 네네 굳이 그렇게 안 좋은 단어를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선생님 있잖아요. 네. 할 수 있어! 막 으쌰 하는 사람 아니지만 되게 잔잔하게 매우 긍정적인 분이세요. 네. 매우 선생님 되게 이렇게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최대한 낙관적으로 해석해서 살아내려고 애쓰시는 분이지 거기에 막 피해자가 되고 상처받았어 막 원망하고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닌 거야. 그죠? 그게 긍정이라는 게 뭐든지 가능하고 막 다 좋아서가 아니라 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긍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구름 뒤에 해가 있다. 그거가 이제 살면서 느끼는 거고 저희 이제 어머님이 주신 대로 받아라 그러기도 하셨지만 어렵다고 얼굴에 쓰고 다니지 마라. 그러고요. 또 저희 아버님은 힘들다 하지 마. 그거 말로 자꾸 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런 걸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하셨어요. 아버님은 어떤 분이었고 어머님은 어떤 분인지만 조금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두 분 다 말을 씀 없이 행동으로 뭐든지 그 보여주셨던 분이셔서 그야말로 신앙이나 뭐 봉사나 이런 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믿어야 되고 이런 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거를 온전히 몸으로 보여주셔서 어떤 분이 이러시, 아이고 우리 사모님은 말씀하는 시간도 아까워. 그 시간에 그냥 일하셔. 되게 부지런하셨어요. 말도 못하게 부지런하시고 저희 어머님은 정말 한 인간으로 한번 이렇게 조명할 필요가 있는 분이실 정도로 그야말로 모든 게 없는 상황에서 심지어는 본인의 건강도 38kg셨어요. 그 몸으로 그 많은 일을 다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시골에서 그야말로 그 많은 고아들 또 많은 고아? 네. 당신은 고아들이 되게 많았을 때잖아요. 네. 그게 몇 년도죠? 그래서 고아 뭐 장애, 전쟁 끝나고 막. 전쟁 직후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을 찾은 게 땅끝 마을 해남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이제 전쟁 직후니까 물론 목회 일도 있지만 전쟁 직후에 고아들, 뭐 장애아들 그런 거 하면 그 나환자들, 한센병 환자들 그냥 그 지역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모두 껴안고 그냥 일을 돌보셨어요? 돌보셨으니까 어머나. 그때 뭐 먹을 게 있어요. 다 여유 없을 때. 그러니까 어머님이 당신 안 드시고 다 이렇게 먹이고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저희 어렸을 때도 교회 목사님이니까 시골에서 아무래도 막 그래도 농사 짓는 것도 가지고 오고 선물들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이거 먹는 거는 눈으로 보는 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 주는 게 맞다. 이제 이러시면서 그 당신보다는 더 어려운 이웃이 더 먼저였으니까 어렵죠. 그런 그렇게 선생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엄마에게 어머니에게 엄마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라는 마음으로
일상 속에서 건져 올린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의미들을 한 번씩 던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많은 메시지를 이 글에 담았는데 거의 이 글에 보니까 몇 개예요? 한 100개가 넘는 146개. 이야기를. 예? 네, 146곡. 146개의 여러분에게 화두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도 사랑은 블랙이라는 것이 제목이에요. 왜 사랑이 블랙일까요? 선생님 왜 제목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건 책 보시면 알아요. 왜 블랙일까? 슬펐나? 왜 블랙일까? 선생님이 왜 아마도 사랑은 블랙이라고 했는지 잘 생각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면. 저는 알 것 같기도 해요. 네. 우리 대표님만 해도 제가 뭐 그림을 좋아해서 물감을 좀 섞어보긴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물감을 쓸 마지막 수통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책은 선생님이 많이 지나오셨잖아요. 30대, 40대, 50대를 지나면서 매 순간마다 이거 왜 이렇지? 아, 내 생각이 맞나? 아, 진짜 사랑은 뭐야? 뭐 아픔은 뭐야? 상처는 뭐야? 행복은 뭐야? 정말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의미 있게 뭐랄까 여러분이 뭐 선생님은 싫어하실 것 같아요. 답이라고 하기는 그죠? 답은 아니지만 아니죠. 답보다는 뭐 뭘까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 과정. 네. 예, 여러분도 인생에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마치 선배처럼 언니처럼 손을 잡고 같이 생각해보자라는 뜻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러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책을 또 귀하게 우리 이강희 선생님께서 나눠주실 겁니다. 10분에게 드릴 텐데요. 이 책의 제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1, 2, 3, 4. 자,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 아마도 사랑은 레드. 아마도 사랑은 핑크. 3. 아마도 사랑은 블루. 4. 아마도 사랑은 화이트. 자, 아마도 사랑은 블랙. 자, 과연 5개입니다. 이 제목 중 선생님이 사랑을 뭐라고 어떤 색으로 말했을지 여러분 제목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정답을 적어 주시면 10분께 추첨해서 사인된 이 책을 여러분께 책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 김미경의 북토크 많이 들어주시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